뼈아대 극장 시간입니다. 근데 이게 자기 개발의 맛이야. 내가 바뀌잖아. 내가 성장하잖아. 얼마나 좋습니까? 뼈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뼈있는 나무말 대잔치 뼈아대 신박사입니다. 오늘은 뼈아대 어떤 이렇게 성장 사연이 왔다기보다는 제가 고 작가님이랑 했던 무료 상담 토크쇼라고 해야 되나요? 상담 토크쇼에 후기 메일이 왔습니다. 근데 거기에 성장 포인트가 있고 이제 여러분도 함께 읽으면은 배울 점이 많은 후기 메일이라서 제가 오늘 이걸 뼈아대 극장 시간에 성장 메일로 뽑아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함께 후기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뾰로롱!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32살 평범한 직장인이고 전주에 살고 있습니다. 대전 토닥토닥에 다녀왔는데 그 감흥의 후기가 너무 쓰고 싶어서 이렇게 메일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유찐남, 원래 옛날에는 패찐남이었는데 요즘엔 좀 유튜버가 더 세력이 커지고 있으니까 유찐남, 유튜브를 찍고 나온 남자. 제가 보통은 이렇게 방송에서 보는 거랑 실제로 보는 거랑 여러 가지 이유로 다른 면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일단 방송에 편집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방송을 자세히 보신 분 알겠지만 제 방송에는 사실 거의 편집이 없어요. 그냥 한번 찍으면 원테이크로 쭉 갑니다. 그래서 저를 오프라인에서, 특히 저는 오프라인에서 강연을 보시면은 와 진짜 맨날 봤던 사람 보는 느낌이실 거예요. 그리고 왜 이제 그 감흥을 받으셨는지 이제 저희가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성 작가님, 신영순 박사님 저런 무료 강연을 열어주시면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예, 앞으로 여러분 저희는 사실 엄청나게 업체들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그 업체들로 이제 사실상 많이 포기를 했어요. 저희는 작가가 주업도 아니고 강연이 주업도 아닙니다. 저희는 이제 기업가고요. 저희는 이제 플랫폼을 만들고 IT 솔루션을 제공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케팅을 하는 회사에 저희는 대표입니다. 대표. 그렇기 때문에 강연은 다 뭐죠? B2B, 기업 강연은 얄짤없습니다. 기업 강연은 전 최고 대우로 돈을 다 받고 가고 이런 대중 강연 있잖아요. 대중 강연은 저희가 대감부터 마케팅까지 직접 해서 보다 다 무료로. 그다음에 맛있는 것도 좀 드리고 완벽한 공부법 이제 강연도 공지가 좀 있으면 될 거예요. 그것도 다 무료입니다. 아무튼 저희는 계속 저희가 주관하는 거는 다 무료 강연이 될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민을 들어주는 토닥토닥뿐만 아니라 전국민 문해력 높이기 프로젝트 빡독 행사까지. 저는 아직 토닥토닥에만 기회가 있었고 멘토링 프로젝트도 지원해보고 싶었지만 신청 방법 등 그 경로가 제가 미처 몰라서 아쉬웠습니다. 어쨌든 멘토링 프로젝트도 내년에 저희가 사무실 이사를 4월인가 5월에 가거든요. 그때부터 다시 부활합니다. 기대하세요. 근데 멘토링 프로젝트는 여러분 뭐라 그럴까? 경쟁률이 엄청나요. 10명에서 20명 뽑으면 보통 한 200명에서 300명 지원합니다. 그래서 안 뽑혔다고 너무 상심하실 필요 없고 저희가 포커스를 개발한 게 이게 일단은 저희가 리나게 개발해서 전국 멘토링 프로젝트를 온라인으로 저희가 진행해 보려고 포커스를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한테 피드백을 드릴 수 있을까 연구하고 있으니까 굳이 멘토링 프로젝트가 아니어도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환경 설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행사들에 한 번이라도 참여하셨던 분은 그분들은 정말 좋은 경험을 했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 채널에서 편집된 영상으로 접하는 것과 현장에서 고 작가님과 신박스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보는 건 차이가 극명히 있습니다. 편집할 수밖에 없는 솔직한 팩트도 전달해 주시는 등 마음에 와닿는 정도가 확실하고 느낌이 색달랐습니다. 마치 산으로 보던 산을 직접 등반한 느낌이다. 표현 좋네. 그러니까 제가 현장 강의 가면은 가감 없이 제가 좀 실명도 많이 거론하면서 우리나라에 문제 있는 부분도 더 적나라하게 비판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한테 뼈있는 저도 더 힘줘서 말합니다. 팩폭을 더 날리죠. 왜? 일단은 제가 좀 강도 높은 팩폭을 한번 유튜브에서 날려보면은 문제가 뭐다? 일단은 뼈독자분만 보면 괜찮은데 유튜브는 무조건 밖으로 퍼지겠죠? 그게 밖으로 퍼지면서 이제 우리 또 새로운 뼈독자분들이 생기는 건데 우리 커뮤니티가 커지는 건데 일단은 그 썸네일과 제목만 보고 악플을 다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유튜브에는 진짜 헬조선을 만드는 분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영상을 다 봐도 그 맥락을 이해 못하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프라인에서 우리 뼈독자임이 검증된 분들이 딱 계시면은 진짜 맘먹고 팩폭을 하죠. 그래야 바뀌거든요. 왜냐면은 우리 주변에는 바뀌고 성장하자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거든요. 그냥 그래서 사탕 발림을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그런 소리 누가 못해요. 안 바뀔 건데. 바뀌지도 않는 사람들한테. 저는 여러분 안 바뀝니다. 정확하게 말해주죠. 뒤지게 해야 겨우 바뀝니다. 현실을 얘기해주죠. 어디까지 읽었죠?
강연 신청을 하고 그 전날까지 설레이며 현장은 어떨까 상상하고 당일날은 이렇게 내가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구나 하고 느낌을 받으며 목적지를 향해 버스를 타고 가는 여정. 강연장에 도착하고 같은 호감으로 참여한 또 다른 이들과 함께 하나의 무리로서 강연을 듣는데 머릿속에는 환호성과 포텐셜이 꿈틀대는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내가 신뢰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듣는다는 건 정말 특별한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걸 공진이라 그럽니다. 공진, 레조넌스. 레조네이팅 하는 거거든요. 똑같은 사람들이 모이면 그 기운이 장난 아니에요. 이거는 유튜브보다 레벨이 한 두세 배 높습니다. 10배 높아야 된다고 말해야 되나? 그 다음에 이분이 아주 좋은 포인트를 던졌어요. 그냥 제가 이거 몇 번 말했는데, 이분은 어디 산다 그러셨죠? 전주 산다 그러셨죠? 근데 이분 어디에 토닥토닥이 오셨죠? 대전에 오셨어요. 저희는 전주에서 토닥토닥을 할 계획이 없거든요. 그러면 대부분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전주로 한번 와주세요. 울산, 포항으로 한번 와주세요. 여러분이 최대한 가까운 데로 오셔야죠. 우리가 안 가주면 여러분 가만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1일 생활권입니다. 1일 생활권. 그 된 지가 언제인데 그게 그 정도도 수동적으로 생각하는데 뭐 강연도 그래서 다 무료잖아요. 예? 근데 그러고 만약에 우리는 항상 그런 게 있어. 너무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미달이래. 지원자가 너무 많은데 진짜 멀리서 오는 분들이 이런 이유로 진짜 꼭 참석하고 싶다 그러면 저희가 그거 고려해서 진짜 멀리서 오신 분 웬만하면 제가 받아주려고 노력을 해요. 그거에 대해서도.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진짜 옛날에 강연하면은 제주도에서 엄청도 오셨어요. 제주도에서도. 옛날에 진짜 놀라울 정도로 60명 강연하는데 4분이서 제주도에서 온 적도 있어요. 그거는 뭐 거의 운인데 내가 너무 미안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옛날에 제주도에 놀러를 갔을 때 패친, 그때는 이제 유튜브는 안 할 때니까 패친, 그때 저 빅포카 전이라서 수익이 없었을 때예요. 그 졸업 선물로 끼케야 돈 1,000만 원 벌어봤나? 1년 8개월 동안 돈 1,000만 원 벌었는데 제가 그 패친 팔로워분들 만나서 그 흑돼지를 사줬는데 그때 30만 원 나왔나. 그래서 내가 진짜 눈물이 가슴속에서 나왔어. 너무 비싸갖고. 근데 돈도 못 벌 때인데. 지금도 그래서 만약에 제가 다음에 제주도 가면은 제주도에서는 이제 뭐 유튜브 뭐 게시판이나 페북을 통해서 또 우리 거기 격오지기 때문에 제가 또 가서 맛있는 거 한번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강연 행사에 한번 참석한다고 모든 사람이 바뀌진 않겠지만 바뀌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많이 봤어요. 그게 한 명이라 할지라도 그가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이 파급력을 수치로 표현할 수 없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작지 않은 불씨를 지펴주셨을 거라 감히 확신해 봅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제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전파하고 싶은 문화이고 생각이자 태도입니다. 졸구죽공 빡독. 라임인데 졸구죽공 빡독. 근데 여러분 이게 너무 강요하지 마세요. 주변 사람들한테. 이게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기개발이 오해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그 자기개발서, 개인의 그 경험을 일반화시켜서 하는 뭐 쓰레기 자기개발서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 저자들이 쓴 자기개발서들, 그다음 일본 저자들이 쓴 자기개발서 그런 게 많아요. 사회과학 서적이랑 제가 볼 때 좀 자기개발 서적은 좀 분리해야 되는데 뭐 안타깝죠. 그런 것 때문에 자기개발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발전하는 게 여러분 되게 힘든 거예요. 이 자기개발이라는 게 그냥 깨작깨작 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쭉 해서 인계점 한 번 뚫고 쭉 해서 인계점 한 번 뚫는 거라서 이게 본인부터 먼저 해내시고 본인이 해낸 걸 보여주신 다음에 전파를 하셔야지 그냥 내가 하는 과정에서 좋으니까 전파하면은 그냥 씨알도 안 맥힐 확률이 높습니다. 대전편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고민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서울보다는 비교적 가깝기도 했고 참고로 저는 전주에 살지만 서울도 대전도 그리 먼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세 좋습니다. 오며 가며 대중교통을 위해 영어 단어 문장을 외우거나 밀린 뼈아대 체인지 그라운드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며 공부하고 성찰해보거나 책을 읽거나 밀린 시사인을 읽거나 바빠서 미처 연락을 못했던 지인에게 문자로 남겨본다거나 등등 시간 활용은 본인 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거리는 장애물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꿀팁 하나 공유됐죠? 꿀팁 하나 공유해주셨잖아요. 이게 인생을 바꾸는 거라니까요. 당연히 두 분의 강연을 직접 들어보고 싶어서 했습니다. 이런 게 좋습니다. 빡독에는 운이 없어서 아직 당첨이 못 되었는데 될 때까지 지원해볼 겁니다. 암튼 신청을 할 때 고민을 적는欄에 당첨받고 싶어서 고민 같지도 않은 고민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적어버렸네요. 적어 보내놓고 어찌나 부끄러운지. 안 그래도 오늘 강연을 시작하는데 한번 본인의 고민에 대해 논리적으로 잘 생각해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찔렸습니다. 인지한 고민을 그렇게 논리정연하게 적어본 것만으로도 고민 해결이 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거든요. 진짜 여러분 고민을 적어보기만 해도 제가 볼 때 20-30%는 본인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적게 잡아도 10%는.
10명 중에 1명은 적기만 해도 본인 고민을 해결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꼭 고민 있으면 적어보세요. 신 박사님이 병원에 진찰 받으러 가면 의사 선생님께 진단하는데 더 도움이 되도록 아주 세밀하게 증상을 경과순으로 설명한다는 말이 떠오르네요. 크크. 제가 아주 좀 재밌게 말해준 게 있는데 이거는 제가 특집으로 날 잡아서 병원에서 병 빨리 낫는 법 특집으로 한번 제가 의사 선생님 모시고 특집을 한번 찍겠습니다. 제 주변에 의사 선생님 되게 많아요. 그 패치노로 알게 되신 분들이 다. 그래서 제가 뭐 정형외과, 재활외과, 가정의학과, 내과에서 제가 우리 뼈아대에서 진짜 퀄리티 높은 저희가 의사 선생님 다 초빙해서 진짜 의학 특집을 한번 찍을 거예요. 국민 의학 상식을 높이기 위해서. 3가지 이야기가 기억에 남습니다. 돈에 대한 것, 유망직종, 그리고 결혼 정년기. 신 박사님의 말씀대로 돈에 대한 이야기는 어떤 모임이건 간에 대화의 화두에 올라오곤 합니다. 어디에 살고 싶고, 어떤 아파트를 이사하고 싶고, 난 얼마를 벌 거야. 하지만 생각에만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이후부터 막연하거나 구체적인 금액을 따져보고 산정한 목표 금액이 아니라 그 돈을 바라보는 명목이 사라지고 다시 막연하게 벌고 싶다는 마음으로 돌아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관련된 이거 사항들은 다 다른 에피소드로 올라오니까 기다리시면 됩니다. 뭐 먼저 올라올 수도 있고. 저는 학원을 운영했던 이력이 있는데 그 때문에 이 정도의 돈을 벌고 싶으면 회원이 몇 명이나 있어야 하고 선생님이 월급을 얼마 주어야 하고 월세 등 나가는 돈을 제외하니 얼만큼의 돈을 내가 벌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그 기간 동안에는 수없이도 계산을 하며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곤 했습니다. 이게 재무적 사고죠. 그렇게 계산하려고 하다 보면 재미가 있었지. 그렇게 계산하다 보면 재미가 있었지요. 이 돈을 벌려면 회원 모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 하는지까지 계획이 뻗어 나가서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계획을 진짜 잘 세우죠? 그럼 행동해야 되는 방법이 바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방법이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계획을 정말 세밀하게 잘 짜면 어떻죠? 바로 그냥 움직여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 진입장벽이 확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잘 짜는 거는 중요합니다. 근데 계획을 다 되게 터무니없이 짜죠. 뭐 이제 연말인데 다 뭐 영어 공부, 독서, 운동 그렇게 그냥 짜시면 아무것도 안 될 겁니다. 이런 경험을 안고 박사님께서 판교로 이사하기까지의 과정과 회사 초반에 재무적으로 생각했던 이야기를 많이 공감하며 들었습니다. 예, 제가 판교로 이사 오려고 얼마나 전략적으로 생각했는지 진짜 제가 이게 강연에서 말씀드렸나? 아무튼 강연으로 올라올 거예요. 제가 진짜 고민 많이 했어요. 판교로 이사 하려고. 그래서 성공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 업을 하는데 너무 행복해. 판교에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IT 인력들이 여기 가장 많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제가 점심시간에 뭐 카카오나 뭐 이런 데 회사에 되게 그 근처에 자주 가서 관련 인력들을 판교에 있는 점심 식사도 그렇게 할 수 있고 정말 좋습니다. 저는 판교에 있어서. 그리고 저도 한동안 막연하게 많은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건드리지 않았던 거처에 대해서 독립하면 어떻게 살 것인지 다시 이후부터 위치까지 생각해봐야겠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래야 실천이 가능할 것 같으니까요. 유망 직종에 대한 이야기도 저도 한때 너무나 고민했던 부분이라 이 이야기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습니다. 친구가 건강식품, 유전자 키트 등이 이 분야에는 절대 죽지 않고 상향곡선을 타는 직장이라 잘 될 거라면 함께 일을 하자고 하더군요. 그리고 짜여진 틀이 있어서 일도 어렵지 않고 그대로만 한다면 돈을 번다고요. 어떤 정해진 등급을 따게 되면 1년에 한 번씩 가족 여행도 다단계인데 딱 듣자마자 최상의 대우로 보내주고 화려한 파티에도 참석할 기회도 얻을 수 있고 등등 나름의 달콤한 말을 나열하는데 솔직히 이런 거는 하나도 제 고민을 당기는 내용이 아니었기에 동요되지 않기도 했지만 일이라는 것은 삶의 일부분이라 인생을 사는 것 같은데 유망 직종이라는 수식어를 붙여도 지나치지 않을 분야라고 해서 제 인생의 소명을 바꿀 수는 없었기에 동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많이 아쉬워하는 느낌을 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느낌 100% 다단계인데 이거 어쩌면 어떤 직업이든 이렇게 저렇게 연결해서 소명을 실천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생각해내요. 일과 연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 일을 거기까지 모습이 그려지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짜여져 있는 틀대로 일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제일 답답한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볼 때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이 돈을 절대 많이 줄 수가 없어요. 다 뻥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한 가지 아쉬웠던 것은 정말 가까운 친구였는데 현재 하는 일에 자신감이 넘치고 즐겁게 하는 이슬을 보여줘서 그건 좋았지만 일에 대한 슬럼프를 겪고 있는 제게 이런 길을 두고 함께 하지 않는 건 어리석다는 느낌의 메시지를 주어 살짝 상처가 되기도 했었죠. 그때 당시엔. 이거 내 느낌에 이거 다단계인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잘 될 수가 있지? 내가 볼 때 나중에 그거 한번 잘 되면은 다행인데 친구 만약에 내가 이 다단계도 한번 그거 강연으로 고 작가님이 해야 됐어. 이 다단계를 피하는 법. 말도 안 되는 다단계가 너무 많아갖고 요즘에
어쨌든 여기에서도 메타인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저는 강연을 듣기 전에 제일 업그레이드 하고 싶은 것이 데일리 리포트로 셀프 피드백을 하여 메타인지를 높여서 저의 독서량과 영어 실력을 단계 올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강연을 들으면서 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동안 내가 메타인지가 낮아서 안 되는 일도 쫓고 뜬구름만 잡았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여러분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요즘 영어 공부하느라고 쉐도잉을 하는데 한지 좀 됐어요. 한 달 됐나? 이거 나가는 쯤에 이제 한 달 됐을 거예요. 근데 제가 막 일이 많고 방송을 찍으면 힘이 들어서 못 하겠는데 제가 맨 처음에는 기록을 안 하니까 얼마나 많이 한 줄 알았는데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가 쉐도잉을 맘먹고 해서 진짜 열심히 1시간을 했어요. 저 1시간 하고 쓰러질 뻔했어요. 이게 메타인지인데 1시간을 하면 안 되는구나. 젊은 분들이나 체력이 좋은 분들은 1시간 할 수도 있지만 제가 진짜 쉬지 않고 따박따박따박따박 이렇게 1시간 쉐도잉을 했거든요. 저 진짜 쓰러질 뻔했어요. 기절할 뻔했어요. 그래서 40분씩 여러 번 해야겠다. 쉬어가면서 진짜 죽을 뻔했습니다. 여러분 메타인지 높이는 게 진짜 중요해요. 이야기가 자꾸 삼천포로 빠지는데 세 번째 결혼에 대한 정령 이야기도 정말 공감합니다. 여성에게는 자녀를 낳기 위해선 생물학적으로 정년기는 피할 수 없지만 남녀 모두 비전 있는 사람은 매력 중에서도 가보부 매력이라는 것, 그 매력을 발산을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이분이 너무 함축해서 말씀하셨는데 결혼 정년기라는 게 제가 없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여성분은 아이를 낳고 싶으면은 50에도 낳을 수도 있겠지만 너무 이제 힘들고 무리거든요. 진짜 솔직히 말하면은. 그래서 40 전에는 낳는 게 좋은데 30대 후반만 돼도 노산이라 그러나요? 그게 초산이 노산이 되면은 되게 위험하거든요.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최대한 빨리 낳기를 저는 권장을 하죠. 의사 선생님들 권장을 하고. 근데 만약에 애를 안 낳는 것도 자유니까요. 그래서 자녀를 갖지 않겠다. 그럼 저는 결혼 정년기는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그 메시지 중에 결혼에 대한 그 고민 상담이 있었는데 제가 볼 때 건강하고 매력이 넘치면은 저는 진짜 결혼 정년기라는 건 딱히 없다고 봅니다. 아무튼 제가 강연에서 들어서 느낀 거는 어쨌든 기승전 졸구죠. 졸구밖에 없습니다. 이게 졸구가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졸구. 예? 모든 고민의 해결책은 각자가 처한 상황에 자라온 환경 그리고 삶의 기준, 기호 이 모든 것이 제각각 이어서 복잡한 인생 속에서 해답을 얻는다는 것은 본인이 얻는 건 본인이며 그 방법은 제대로 졸고하게 공부하고 독서하는 것이 인생을 자유롭게 사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을 또 한 번 느낍니다. 말씀대로 누군가에겐 해결책으로 제시해준 것이 상대에겐 해결책이 아닐 수도 있고 고 작가님 말씀대로 한 가지의 길이 아는 것보다 여러 가지의 길을 알고 있으면 그 길에 대해 생각해볼 여지가 있기에 그런 보기를 여러 개 알아간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현인을 찾아 고민을 털어놓는 것 같네요. 그리고 신박사님의 스몰톡 능력이 참 탐납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까지 일단 빡독을 하겠습니다. 스몰톡은 뭐라 그럴까? 이게 주제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런저런 가십을 얘기하는 건데, 저는 그냥 이렇게 쓸데기 없는 가십이 아니라 그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이제 스몰톡을 해주죠. 이거는 독서량이 많아야지 할 수 있습니다. 후기는 이렇게 마치고 두 채널에 대한 제 마음을 살짝 전달해 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저의 인생은 고민과 걱정을 떼어놓고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한시도 고민을 안 해보고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늘 어떤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심리가 늘 있었습니다. 그것이 습관처럼 미래에 대한 고민, 가족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더 돈독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 친구와 어떻게 하면 수다만 떠는 것이 아니라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하는 고민. 원래 자기계발에 욕심이 많으시네요. 어떤 기술을 배워볼까 하는 고민, 어떻게 하면 연애를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좀 더 멋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 하는 고민 등등, 나 자신을 갖고 닦는 문제부터 가족의 행복, 나의 미래, 비전, 누굴 사랑해야 하는가, 어떻게 하면 고마운 자연에게 보답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 등등 생각하면 끝도 없는 생각과 고민을 하던 중 이렇게 습관처럼 해왔던 고민과 걱정의 탑에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실질적 행동을 옮기고 인생을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 깨달음을 준 사람들과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이죠. 바로 체인지 그라운드와 뼈아대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실천, 여러분이 행동, 그리고 그 행동과 실천이 꾸준하게 지속되게 여러분을 도와주는 사람, 바로 뼈아대 커뮤니티입니다. 체인지 그라운드 유튜브 채널이 막 개설될 때부터 자극받아오던 저는 골수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꾸준히 고민만 해오던 제가 뼈를 맞으며 깨달은 게 있어서 머릿속을 깨끗이 청산할 수 있었어요. 실천할 수 있는 아웃풋이 가능한 고영성 작가님과 신영준 박사님 두 분의 팩트 메시지 전달에 늘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열심히 해주면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PD님들이 열심히 작업해온 영상들 덕에 제 안에 들끓는 뜨거운 열정과 불씨 흥미, 자극이 의지로 바뀌는 저의 그릿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지금 이 시점에 두 분이 개설한 채널의 강력한 메시지를 만나게 된 것이 제겐 행운입니다. 적어도 그럭저럭 살아온 지난 세월을 보며 공부하며
성찰하며 살아낼 생각이 더 기니까, 인생이 더 기니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 100세 시대인데 우리 앞으로 공부 안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앞으로 살아갈 날이 대부분이 더 많습니다. 이 뼈아대 구독자 중에 50대, 60대분 아직도 사실 날이 진짜 창창하십니다. 그러니까 다 공부하시고 운동하시고 하여튼 뭐라도 하셔야 됩니다. 인생을 잘 살고자 하는 저의 욕구와 두 분의 물리적, 정신적 메시지가 저의 게으름을 없애주었고 그릿이라는 졸과 제 인생의 모습을 담아낼 소명이라는 그릇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맥락적 사고, 재무적 사고, 통계적 사고 등등 여러 사고도 주셨네. 일철장 읽으셨네. 이분은 진짜 골수 팬이네. 그다음 열심히 하시네. 그게 보이네. 흑후 두 분께서 진심으로 대한민국을 바꿔놓으실 거라고 저의 신뢰를 베팅합니다. 저는 바꿀 거예요. 뭐 바꾸는 정도는 참 있겠지만 저는 무조건 바꿉니다. 거기다 여러분의 뭐 전재산 빼고는 다 베팅하시면 됩니다. 신뢰, 노력 다 베팅하셔도 됩니다. 무조건 여러분이 이깁니다. 저는 제가 더 발전적으로 살려면 서울이라는 지역적 환경 설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재무적인 측면과 제 실력을 증명할 이력을 의지만으로 만들어낼 수 없으며 여러 가지 부분에서 누가 봐도 일리 있는 서울행 계획은 아직 미완성이기에 전주에서 갈고 닦기로 더 강하게 다짐했습니다. 아주 좋은 재무적 사고고 높은 메타인지입니다. 하고 있는 일은 영어를 가르치는 일인데 도저히 여기에서는 만족할 수 없어 졸구하게 공부하며 소신껏 살겠습니다. 더 큰 시장을 뭐 가고 싶은 거나 뭐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싶으신가 보네요. 근데 영어 공부는 요즘에 여러분 테크놀로지가 발달해갖고 너무 거기서 공부하기도 좋고 지방에서도 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SNS나 온라인을 잘 이용하세요. 그럼 정말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대충 보니까 그 독서 커뮤니티를 아마 보름마다 한 번씩 2주마다 한 번씩 할 것 같아요. 그 독서 모임을 시작을 하면은 그러면 지방에 있는 분들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올라올 만하죠. 독서와 영어와 공부 그리고 건강을 챙기는 일들로 하루의 시간들이 채워지고 이를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제 모습을 보면 사는 것이 너무 뿌듯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책을 한두 권 읽던 제가 올해 7월부터 15권이 넘는 책을 읽었습니다. 훌륭합니다. 해이해지면 체인지 그라운드와 뼈아대로 달려가 자극받으며 함께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항상 제가 두 눈부릅 뜨고 지켜보고 있죠? 앞으로 또 변화할 저의 모습이 기대되는 연말과 새해입니다. 그래 이게 자기계발의 맛이야. 내가 바뀌잖아. 내가 성장하잖아. 얼마나 좋습니까? 뭐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랑 어울리지 마세요. 강연을 가기 전날에 독서 모임을 개설했는데 벌써 6명이 회의에 모였습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뽑은 거야. 그래서 이분은 성장 메일로 뽑히셔갖고 문화상품권 3만원 이메일로 고고! 우리 웅이사님이 우리 PD님이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성장 메일로 뽑히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저는 체인지 그라운드와 뼈아대에서 추천해주는 책들을 바탕으로 고영성 작가님이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지침서를 삼아서 전주에서 독서 커뮤니티를 야금야금 전파해 보려고 합니다. 뭐 이거 박수가 너무 안 나올 수가 없어. 오늘 박수 많이 쳐서 혈액순환 잘 되네. 뼈아대 숙주가 되어 그 두 채널을 공부하며 실천해볼 테니 앞으로도 좋은 영상 잘 부탁드립니다. 피디님들. 시간이 꽤 걸려 주절주절 쓰긴 했지만 한마디로 이런 커뮤니티 존재에 대해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그래서 여기 해갖고 하신 거예요. 여기 잘 안 보이실 텐데 독서 제대로 함께 해보실 분 있나요? 한 달에 한 번이시고 비문학과 문학을 번갈아가며 하시고 카페에서 하시고 아무튼 이제 전주에서 하시나봐 이게. 이런 커뮤니티가 있나 보네. 너무 훌륭하죠? 우리 뼈독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메일에 생각보다 메시지가 많았어요. 이렇게 좀 능동적으로 사고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중심 사고를 하시면 안 돼요. 뭐라 그럴까? 모든 게 다 나한테 오겠지. 그러니까 나는 안 되는 환경이야. 환경을 만들던가, 돼 있는 환경 속으로 뛰어들던가, 최대한 재무적으로 전략적으로 계산을 해서 기회가 있을 때는 베팅을 하셔야죠. 여러분도 여러분의 시간이든 돈이든 이런 걸 쓰셔야죠. 그래야 투자잖아, 투자. 주식 투자는 내가 볼 때 진짜 뭐라 그럴까? 그게 그냥 공부해갖고 이렇게 투자를 해서 투자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 저는 솔직히 대부분의 주식 투자는 그냥 노력 없이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사람들이 그냥 주식 투기라고 생각을 해요. 반면에 자기 개발의 투자는 진짜 투자죠. 내가 내 시간과 돈을 써서 뭐예요? 나를 발전시키려는 거예요. 그것만큼 더 좋은 가치를 얻는 게 있을까요? 없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얼마나 대단해요. 이렇게 여러분 독서 모임 개설하죠? 독서 모임 개설하고 하면은 일단 환경 설정되죠? 그 다음에 본인이 더 책임감을 갖고 책을 읽으니까 더 집중해서 읽을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리더십까지 생깁니다. 이 리더십이 생기면 어떻게 되죠? 사업할 때나 어떤 조직에서 무조건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이기적 이타주의자 행위가
어떤 커뮤니티, 그다음 여러분 주변에도 당연히 도움이 되지만 결국 여러분이 가장 혜택을 많이 입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유료 강연하면 업체랑 계약하면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뭐 방법이 많은데 저는 강연도 최소한만 하고 B2B 강연도 최소한만 하고 B2C 강연은 왜 거의 다가 아니라 지금 계속 무료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무료고 무료 강연을 하냐? 저한테 결국 도움이 된다니까요. 제가 빅픽처를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재벌이 될 거예요. 재벌. 그래서 다 기부할 거예요. 예? 왜냐면은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많은 사회 공헌 사업들이 있는데 돈이 엄청나게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인력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빅픽처가 뭐예요? 여러분이 똑똑해지면은 저는 부자가 되는 구조로 제가 고 작가님이랑 짜놨다니까요. 근데 여러분이 안 똑똑해지면은 우리가 찍어내는 양서, 우리가 기획하는 양서도 안 읽을 거고,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도 안 이용할 거고, 우리가 여러분 좋은 직장에다가 취업도 못 시키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부자가 될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엄청 부자가 될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이 엄청 똑똑해지면 되니까. 우리는 이게 복잡계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 많아지면 어느 순간 뭐가 팍 터질 거예요. 아마 그게 주가가 되겠죠?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기다리면 돼요. 여러분을 계속 똑똑해지게 돕고 환경 설정해주고 그럼 우리는 결국 부자가 됩니다. 여러분도 잘 되고 저도 잘 되고 고 작가님 잘 되고 우리 체인지가도 잘 되고 우리 파트너들 잘 되면 윈윈윈윈윈 이렇게 좋은 게 세상에 또 어디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는 게 힘들어요. 처음에는 저랑 고 작가님들 일단 생계를 해결하는 것 자체가 진짜 뒤지게 힘들었어요. 진짜 내가 이걸로 먹고 살 수 있나 진짜 이걸로. 근데 그거를 타협하지 않고 계속 불이야 타협하지 않고 진짜 차분하게 계속 올라와서 저희가 원하는 걸 더 많이 이제 펼칠 수 있는 역량이 있고 항상 정직하자. 올바른 길만 가자. 고 작가님 저한테 항상 강조하시는 게 그거예요. 우리 스승님이죠. 명상하고 차분하게 마음 갖고 항상 정도를 걷고 더 이기적 이타주의적 행위를 하고 항상 그런 것만 강조하세요. 왜냐면 우리한테 유혹이 진짜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불법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은 돈을 진짜 순식간에 많이 벌 수 있는 좀 기회들이 있었어요. 우리한테 다 포기했죠. 마케팅을 우리가 잘하니까. 예?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하나 얘기해 드릴까요? 제가 진짜 말만 되면은 아는 모 대기업에서 저랑 지금 뭘 콜라보를 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테스트를 해주고 그 업체가 해외 대기업이랑 경쟁 중이에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잘 되면은 우리가 거기 네이티브 애들 해주겠어요. 이 플랫폼을 갈아타야 된다. 근데 우리가 해보니까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은 해외 경쟁 업체보다 이 경쟁 업체 경쟁력이 10분의 1밖에 안 돼요. 제가 그래서 관련자를 아는데 제가 꺼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거 만약에 저희 네이티브 애들은 수천만 원을 받아요. 그거를 하면은요. 근데 그냥 눈 딱 깐 거 한번 해줄 수도 있어요. 그게 뭐라 그럴까? 거기에 거짓말도 안 할 수가 있어요. 이 커뮤니티의 장점은 요겁니다. 말하고 끝낼 수도 있어요. 사실만 말하고. 근데 그게 엄밀히 말하면 상대적으로 나쁜 거예요. 저희는 그런 짓을 안 한다니까요. 왜냐면 생태계가 잠깐의 잠깐 편할 수도 있겠죠. 잠깐 돈을 많이 벌 수 있겠죠. 근데 생태계가 죽으면은 순식간에 다 죽게 돼요. 항상 생태계는 최대한 건강하게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일이죠. 저랑 고 작가님 우리 체인지 그래서 더 진짜 뼈를 깎으면서 공부를 해야죠. 이악 물고. 그래야 우리 이렇게 빡독 숙주들이 막 여기저기서 태어나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그냥 독서를 하는 게 그냥 이 나라의 대한민국의 특징은 뭡니까? 독서를 즐깁니다. 오늘 진짜 간만에 수액했다. 예? 그런 나라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대한민국의 특징. Do you know 김치가 아니고, 예? How many books do you read? 이거예요, 진짜. 예? 진짜, what is your favorite book? 이거예요, 진짜. 너의 제일 좋은 복은 뭐냐? 그러니까, 수액 있네, 이거 진짜. 그런 나라가 진짜 저는 됐으면 좋겠어요. 예? 진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는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 뼈독자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기. 저 혼자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고, 저는 이 커뮤니티에 우리 뼈 전사들이, 진짜 뼈 동지들이 해낼 거라고, 진짜 전혀 1도 의심이 없습니다. 우린 100% 해낼 겁니다. 아셨죠? 지치지 않고 졸구! 하고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는 저희가 옹이사님이 문화상품권 3만원짜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성장 메일 저희가 기다리고 있고 몇 개 있는데 계속 소개해드릴 거예요. 차분차분 계속 소개해드릴 겁니다. 혹시 소개가 안 되면 다시 보내주세요. 아무튼 저희가 성장 메일은 다 문제만 없다면은 이게 문제 있는 성장 메일도 좀 있었어요. 아무튼 성장 메일이 아닌데 무슨 성장 메일처럼 꾸며서 보내신 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안 되고 진심으로 지금 성장하신 분들의 메일은 저희가 다 문화상품권 3만원 보내드리고 나중엔 더 많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돈을 벌고 회사 매출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알찬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